우리는 자극이 지나치게 과한 세상에서 극도로 긴장한 채 과도하게 머리를 쓰면서 살고 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생존 전략, 생각 중독.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사고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생각이 과하면 사고 과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 그 결과 고통을 초래한다. 삶과 자아를 끝없이 고찰하는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일단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고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원래 우리 뇌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정반대로 움직인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반추, 강박.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기질은 기분을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할수록 생각은 증폭되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 없다. 생각 과잉은 매우 해로운 정신활동이다. 그 활동의 형태가 분석이든 판단이든 추적 관찰이든 평가든 통제든 걱정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생각 과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시각각 자기 생각을 의식하는 때가 많다. 메타 사고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을 되풀이한다.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때로 어떤 생각은 거북하다는 느낌이 든다. 자기 생각에 의문을 품고 이를 의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잦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을 자주 의심한다. 생각하는 능력은 경이로운 선물이다. 다만 매우 유용한 도구인 우리 뇌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뇌는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진화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각 뉴런은 10,000개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뇌는 우주에 알려진 것 중 가장 복잡한 물체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뇌가 딱히 할 일 없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반추다. 우리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사실 생각 과잉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습관 때문에 불안이 커져서 생각 과잉에 빠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자주 확인한다든가, 잘 챙겨 먹지 않아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든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든가,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다든가 등 겉보기에는 그렇게 해롭지 않은 습관들로 인해 생각 과잉 성향이 더 심해질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을 생각할 때 우린 일반적으로 굵직한 사건과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집과 사무실을 비롯한 일터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밀접한 환경이 이에 해당한다. 자신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분위기를 지향하는지가 불안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법으로 방을 치워라 라는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수선한 상태는 불안의 중대한 원인이다. 어수선한 환경에는 자신의 무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조명 상태, 냄새와 소음, 벽 색깔,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 등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따라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알맞은 조명, 기분 좋은 향기, 차분한 색깔의 벽이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 놀랄지도 모른다. 살면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생각 과잉은 피할 수 있다. 연습을 통해 뇌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나를 갉아먹는 끊임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저항하도록 훈련하면 된다.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더 잘 인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스트레스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생각 과잉에 빠지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일이 100만 가지쯤 되는 것처럼 느껴져 불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대체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 결국 시간 관리란 대체로 한 가지 핵심 기술로 요약된다.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신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이미 잘 알 것이다. 잘 자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운동하며 음식을 적절히 먹는 일 등이다. 하지만 신체 건강 못지않게 사회적 활동, 정서적 안정, 영적 건강도 중요하다.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내게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시간 관리의 성패는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하는지에 온전히 달려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절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일단 걱정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나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한다. 불안을 많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갇힌 사람들이 많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러한 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어 정신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흑백논리 사고는 일반적인 인지 왜곡 중 하나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인간의 의식적인 자각은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 명심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통제력은 떨어진다. 고대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이다. 우리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외부 사건에 계속 집중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 무력감과 그로 인한 불안을 반복해서 경험할 뿐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불안과 생각 과잉은 추상적이고 내면에서 벌어지며 모호하다. 생각해보면 가능성, 두려움, 가정, 기억, 추측 같은 것들은 공기보다 더 실체가 없다. 이런 것들에 빠져 살다 보면 세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신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 무력감에 휩싸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스트레스만으로 생각 과잉에 빠지기도 한다. 행동하면 상황이 명확해지고 정신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추측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반추에서 벗어나게 된다. 행동에 집중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좌절을 안기는 쓸모없는 일에 아득바득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때 느끼는 무력감에만 집중하고 가능성 있는 해결책에는 눈을 감아버린다.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집중한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하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내게는 어떤 자원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해결책과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오직 그것만 보인다.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결책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침착한 사람들은 진짜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능력과 회복력을 믿고 길을 찾는다. 내 손에 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염두에 두면서 감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하다는 것은 현재 잘 되고 있는 모든 일을 인지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성향과 반대다. 감사 기록하기는 통계적으로 정신적 행복도를 유의미하게 끌어올린다. 지금 당면한 문제에만 집중하면 삶은 퍽퍽해진다. 문제가 아닌 일에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모로 복받았다고 인식하고 감사해야 하는 태도는
버거운 일에 부딪혔을 때 완충제 역할을 한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한다. 불안은 늘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산다. 긍정적인 행동을 찾으려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생생한 현재를 무시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일을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사고방식에는 단순함이 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각 과잉에서 벗어나는 방법 한 가지는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선택적으로 추가하면 좋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잊어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정신적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주변을 간소화해보자. 닉 트렌턴 저자의 생각 중독이라는 책이었어요.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을 사는 법. 원서 제목도 Stop Overthinking. 너무 많은 생각하는 거를 관둬라. 저 요즘 되게 약간 마음이 되게 좀 이상했어요. 뭔가 바닥에 있는 땅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기분이고, 일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있어야 막 기대가 되고 그럴 텐데 그냥 뭔가 되게 다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그럴 때 이 책의 표지를 딱 봤는데 읽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야 뭐 생각 그만하라는 거 뭐 다 똑같은 얘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제가 요즘 시간 관리를 진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대체로 시간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 관리를 일하는 시간만 딱 빼놓고 그 자유시간을 좀 엉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을 계속 다잡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완벽한 것도 못하면서 완벽주의 같은 마음만 자꾸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시작을 잘 못하겠고.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세상에서 뭘 완벽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내가 뭔가 너무 좋아하고 뭐 하고 싶고 이런 일이라고 해도 그냥 하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자꾸 추가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이 책에서도 딱 집어줘서 정신을 좀 차렸어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일의 핵심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끝없는 가능성과 선택권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인생도 유한하고 나의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고 하루도 24시간인데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정말 세상에 널렸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 지금 내가 겨우 뭔가 싹을 틔운 그런 것들조차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있는 것도 날리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거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 혹은 소망했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생활 소품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뭐 코스터 같은 거, 찻잔 받침대,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을 담은 디퓨저 같은 게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내가 갈망하고, 그러니까 가지기 전에는 되게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혹은 이 직업만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도 직업을 여러 번 바꾼 케이스인데 몇 년 전엔 분명히 이 직업이면 정말 좋겠다. 인간이 간사합니다. 뭔가를 이루고 나면 다음 혹은 다른 거, 못 이룬 걸 또 찾게 되거든요.
찾는다기보다 못 이룬 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그런 것도 이루고 싶으신단 말이죠. 근데 또 나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이룬 만큼의 시간을 또 주면 될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또 조급해져요. 여러 가지 막 사회적 통념, 내 스스로 내가 주입한 그런 것들도 있겠죠. 뭐 이 나이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나이에는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맞지. 맞기는 뭐가 맞겠어요. 인생에 정답이 없는데 내 스스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사고 갇혀가지고 나를 좀 괴롭힌 게 아닌가 좀 반성도 하게 됐었어요. 좀 무책임한 생각이기도 한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뭘 꼭 거창하게 이뤄야 되나? 나 하나 밥 먹여서 살리고 주변에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고 반려동물 밥 잘 챙겨주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신적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주변을 간소화해보자.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자기서도 말했듯이 일단 주변 청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 관리 그리고 감사하기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